TMI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판다, 2번 고양이, 3번 거북이, 4번 고래입니다. 너무 귀여운데? 고릴라 뭔가요? 정답은 고양이입니다. 제가 사실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걔가 굉장히 돼지예요. 그래서 돼지 고양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문제는 단순합니다. 제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활동 중에 쓰고 있었던 스카프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그럼 그 스카프를 선물해준 친구 이름은 뭘까요? 7초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슬슬 정답을 열어도 되겠네요. 티모시였습니다. 네, 맞추신 분들한테는 축하를, 못 맞추신 분들한테는 행운을 빌어드리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하니타 공원에서 탐조를 한 활동입니다. 파견 전 인도네시아의 자연환경과 동식물들에게 피해 주는 것 없이 관찰하고 오는 것을 활동 목표로 선정했었는데 이를 이루고 올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를 돌아보면서 퇴장에 가둬놓고 사고 파는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인도네시아의 양면성을 크게 느꼈고 이런 인력과 밀수 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는 소윤지는 파충류를 무서워한다? 입니다. 네. 네. 정답은 네, 아닙니다. 네,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파충류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도마뱀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우리 집 애기고요. 이름은 이제 로우인데 옐로우의 로우입니다. 이제 레오파드 게코라는 종인데 제일 좋아하는 건 밀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홈스테이 때도 이제 아까 뱀 목걸이라고 남겨주셨듯이 이제 뱀을 목에 올리고 찍은 사진이 나와 있듯이 저는 파충류를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음식과 의상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다양한 인도네시아 음식들을 먹으면서 정말 행복을 느꼈는데요. 풍부한 조리법.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지역의 요리가 집합체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넓은 국토로 거주하여서 그만큼 풍부한 요리법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민족에는 고유한 지역 전통 복장이 있고 이들은 고유의 의복, 장신구 등을 가지고 있고 밝고 화려한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바틱과 끄바야라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착용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도네시아 민족 의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 속 통일이 이꼬르 팀에 맞는 주제라고 생각하여서 저는 한번 이렇게 발표를 진행해 보았고요. 파견 단원들끼리 단순히 우정을 나누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문화교류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협력자가 되면서 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스스로 미래를 위한 비전을 더욱 단단하게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후에는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했던 활동을 다른 청소년들에게 또 알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블로그에 내용을 기재해서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퀴즈는 인도네시아 파견 활동 중에 홈스테이 기간에 인도네시아 현지 음식들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인도네시아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떼입니다. 사떼는 양념된 고기를 꼬치에 꽂아 구운 후에 소스에 찍어 먹는 음식인데 이게 닭고기 사태이고 이거는 소고기 사태였습니다.
제가 반텐에 있는 대학교에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나누고 SNS를 공유했던 인도네시아 학생이 포스코 그룹의 동남아시아 장학생으로 활동 중이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글로벌 친환경 종합 사업회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2023년 2월에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과 함께 광구 탐사권을 획득하고 천연가스 개발 과정에서 한 50% 정도의 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연가스 탐사를 위해서 2020년 1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는데 벙아라고 부르는 광구에서 천연가스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탐사를 통해 대규모 탐사를 진행한다면 천연가스를 국내로 도입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천연가스 복합 발전소를 운영하는 등 천연가스 연계 사업 또한 탄력을 받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실제로 닮았다는 말을 좀 여러 번 들어본 배우가 있는데요. 이 사람 누구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첫 번째, 스카이캐슬에 나온 배우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두 번째는 이태원 클라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배우는 누구일까요? 자, 이것도 댓글 볼게요. 자, 이태원 클라스와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사람은 제가 스카이캐슬을 안 봐가지고 그 장가 아들이라고 하면 누군지 모릅니다. 네, 정답은 김동희 배우였고요. 저는 닮았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뭐 그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 발표는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외교인데요. 이게 이 북한이랑 인도네시아가 생각보다 공통점이나 연관점이 많아요. 여기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 지배를 받고서 해방한 게 1945년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막 동인도 사회민주연합이나 뭐 인도네시아 공산당 같은 걸 결성을 해서 공산 국가로서 약간 나아가려는 그런 시도들도 했었는데 거기서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65년에 김일성 주석이 반동회의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김일성 주석과 수카르노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관계를 구축을 했어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식물원인 보고르 식물원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새로 개발한 종이 있었다고 해요. 그 난초 꽃을 선물을 하면서 이 꽃의 이름을 김일성화라고 짓겠다라고 해서 선물을 해준 그런 외교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전 상담을 주로 공부하고 그쪽으로 진로를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서 국제교류 쪽으로 진로를 생각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은 단언컨대 제 23년도 하반기 방학 중 최고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도전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여담으로 크리스탈님께서 저랑 같은 학과를 나오신 선배님이셨습니다. 저도 그분과 같이 청소년들과 지속해서 교류하고 멋진 청소년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말이 원활하게 통하지 않아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통하며 마음이 편해지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흐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람과 관계할 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비언어적인 표현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상 한국에서 만난 다음에 마지막 작별을 하고 나니까 뭔가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인리 친구들한테 먼저 DM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뭐 많이 그립구나 약간 이런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그리운 감정 때문에 거의 일주일간 약간 향수병 같은 인도네시아 병에 걸려서 이제 혼자 감성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주일 정도를 그냥 누워 있었어요. 가만히.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에 스며들었다는 거를 알아채고 뭐 약간 그런 걸 그런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결론을 내리자면 생각이 바뀌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정한 주제는 대한민국을 마이스 또는 관광학적으로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도네시아를 저희가 갔다 오고 난 뒤로 그 파견단 친구들도 되게 다양한 섬들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섬이 많은 인도네시아의 특성상으로 저희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발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여러 섬들이 되게 관광학적 매력이 많다는 것을 어필을 했으면 이제 그런 트래블로카나 이런 쪽에서도 더욱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를 더불어서 저희 나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가 조금 더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그런 영어 관련된 이런 안내 방송이나 이런 게 현저히 적고, 또한 이제 주변 국가인 싱가포르이 마이스 강국이라고 하는데, 마이스라는 건 간단하게 해서 뭐 국제 회의나 국제 전시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분석을 하고 솔직히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석을 착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희석을 만약에 착용하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조금 정숙하지 않다, 종교적으로 신실하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제 무슬림 사회를 중심으로 이 히잡을 좀 패션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히잡을 단순히 뭐 검은색이나 무채색의 디자인만 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패턴이 들어간 화려한 색의 히잡 디자인이 출시가 되면서 히잡 패션이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운동이 또 재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히잡 이슈를 과연 저희가 이런 사회적 관점이나 뭐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지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